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을 뗀 걸까요?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첫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집단 면역에 이르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 백신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다. 심지어 1년 안에 사망한다. 이런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백신 접종을 둘러싼 언론 보도들 짚어보고요. 배구계에서 터져나온 학교폭력 폭로, 연예계와 축구 스타까지 연일 새로운 폭로가 이어지고 있죠. 학교폭력, 단순히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들만의 스캔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내 어딘가에서 혹은 SNS상에서는 심각한 폭력이 누군가에게 가해지고 있는데요. 학폭 논란을 미디어는 스캔들이나 가십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죠. 2월 27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프로 배구 선수로부터 시작된 학교폭력 논란, 연예계에 이어서 축구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를 공개하는 상황인데요. 학교폭력 보도를 다루는 미디어의 보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요즘 제가 뉴스 보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정말 높아졌구나. 이걸 새삼 느낍니다. 네네. 네, 먼저 학교폭력 폭로에 대한 흐름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사실 학교 폭력에 대한 폭로글이 나오고 그것이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올해가 처음은 아니죠. 네. 하지만 대부분이 본격적인 프로의 세계에 뛰어들지 않았고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갓 인기를 얻기 시작한 사람에 대한 그 폭로였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에 SBS K-팝 스타 3에서 절대 음감이라면서 극찬을 받았던 10대 여성 출연자가 일진이다라는 설에 휩싸였습니다. 당시에 네. 이 출연자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하차를 했었고요. 네. 또 2013년 엠넷의 슈퍼스타 K6에서도 예선 통과자가 본선에서 일진설 때문에 자진 하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이런 논란이 점점 기성 연예인으로 넓혀졌습니다. 밴드 잔나비의 멤버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밴드를 탈퇴했고요. 엠넷의 프로듀스 101에 출연한 연습생이 학폭 논란으로 하차하고 연습생 계약마저 해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TV조선의 미스트롯2에 출연해서 인기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가수 진달래 씨가 학교폭력 전력을 인정하고 하차하기에 이릅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는 우연히 학교폭력 폭로가 겹쳐서 불거졌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되는 정도였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네. 이번에 그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이 두 자매의 학교폭력 폭로와 시인으로 네. 학폭 논란이 불거지면서 아, 이렇게 학폭이 비일비재했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됐고요. 네. 저는 사실 이번에 학폭 논란을 보면서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었는데 미투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좀 미투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2016년 미투와 같은 일종의 시대적 흐름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대적 흐름이다. 학교폭력 고발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언론이 반응하면서 퇴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데에는 분명히 우리 사회가 이제는 실력과 인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였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다,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국민적인 분위기가 강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거는 여성 배구계에서 가장 큰 정말 아주 높은 인기를 누렸고 팀 내에서도 독보적으로 인정받는 네. 이재영, 이다영 선수에 대한 폭로 이후에 시민들이 보여준 반응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언론과 시민은 두 배구 선수에 대한 폭로에 강하게 반응을 했고요.
두 사람이 폭력 전력을 인정하고 사과한 이후에 대충 무마될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단과 배구계는 두 사람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처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일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후에 연예계, 체육계는 물론이고 뭐 거의 전 영역에서 지금 학폭 가해자였다는 정말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이런 폭로가 불거지고 네네.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폭로글이 나오면 언론이 또 엄청난 보도량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언론에 이렇게 많은 보도가 학교 폭력이라는 이슈를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는 건가요? 이슈를 키우는 데는 분명히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보도가 정말 많은데요. 네. 그런데 저는 과연 그 많은 보도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올해 2월 10일부터 18일 정오까지 이재영, 이다영 학교 폭력이라는 키워드로 네이버에서 얼마나 보도가 나왔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466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키워드를 길게 넣어서 그렇지, 이재영 학폭 이런 식으로 좀 더 짧게 넣었으면요 더 기사량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보도들을 보면 대부분이 무책임하게 폭로글을 전달하고 클릭 장사를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도량은 굉장히 많은데 쓸만한 내용이 별로 없고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네. 폭로를 했다. 그러면 그 폭로글을 그대로 옮기고 사과를 했다 하면 사과했다고 기사를 내고 하차하면 하차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담긴 현수막이 내려졌다라고 또 보도를 하고 그들이 출연한 방송이 삭제됐다 이러면서 또 보도를 하고 네. 징계 조치를 받았다. 징계 조치도 하나하나를 다 가별적으로 기사로 내거든요. 중계하고 있군요. 그렇죠. 커다란 햄을 아주 얇게 이렇게 썰어서 먹는 살라미처럼 그야말로 이 자매에 대한 소식 하나하나를 잘라서 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살라미 보도죠. 살라미 보도다라고 하셨는데 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이 언론이 이렇게 열기를 식히지 않고 계속 이런 이슈를 이어갔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까지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평가도 분명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아젠다 키핑을 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보도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언론이 하는 보도 행태는 학교 폭력에 분노하고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보다는 그냥 언론에 잘 팔리는 하나의 또 아이템이 나왔구나. 클릭수를 보장하는 어뷰징거리가 나왔다라고 여기고 그런 측면에서 보도를 많이 내놓는 경향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렇게 학교폭력 관련 보도가 많이 쏟아져 나와도 정말 필요한 보도가 저는 찾기 힘들었거든요. 정작 이 과정에서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학교폭력을 오랫동안 방치했는지 왜 막아내지 못했는지, 어른들의 잘못은 무엇인지,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지, 교육적 측면은 무엇이고, 또 스포츠계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지적하지 못하고요. 네. 그저 어떤 가해자가 드러났다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냥 같은 그런 보도들이 많다는 거죠. 무엇보다 저는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사회가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해자들은요, 당할 때의 그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난 경우도 있고, 그래요. 10몇 년이 지난 경우도 있던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 굉장히 오래 가고, 그리고 언제 다시 개인의 어떤 고통에 다시 휘말리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는 보도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저 이런 문제에 관심 갖지 않고 폭로 내용을 팔아먹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열 보도가 결코 그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저 이 열풍이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비슷한 상황으로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교 폭력의 카르텔은 왜 끊이질 않는가? 이렇게 이번 학교 폭력 논란의 근원을 찾고 지적하는 보도는 정작 없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일부에서는 또 가해자로 거론된 그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을 좀 감싸주는 듯한 보도들도 있었죠.
네, 그런 보도가 있다고 지적하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네. 많이도 안 나왔어요, 사실은. 미디어오늘의 조현우 기자가 2월 16일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배구계의 두 선수가 아니라 이 다양한 탓을 하는 보도 유형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예를 네. 들면 프로 선수의 SNS 사용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한다거나 이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바람에 올림픽 꿈이 좌절됐다, 전력의 차질을 빚는다 등의 실력을 중시하는 보도 행태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다영 선수가 SNS에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SNS가 화근이다라고 모든 것을 몰아가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보도는 노컷 뉴스와 오센 등에서 나왔는데 특히 오센 보도에서는 프로구단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SNS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구단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가장 비판을 받은 보도는 데일리안의 13일 보도인데요. 김태훈의 챕터 2라는 코너입니다. 네. 이 보도는 제목이 가해자 꿈도 산산조각, 학폭의 부메랑입니다. 소제목도 굉장히 황당한데요. 어머니 못 이룬 올림픽 메달 꿈도 물거품 위기, 그리고 학폭 피해자 가해자 넘어 사회적 손실 초래 경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가해자를 두둔하는 그런 인상을 주죠. 보도 내용에서도 승리 후에 얼싸안은 쌍둥이 자매는 올림픽 메달을 꿈꿨다. 둘은 고교생이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나란히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올림픽 메달은 없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주전 세터로 활약한 어머니 김경희 씨가 이루지 못한 꿈이라 더 절실했다라는 등 매우 구구절절하게 이들의 사연을 보도를 했습니다.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가 나오자 국가대표 올림픽 메달에 차질을 빚게 됐다라고 걱정하는 보도들도 있었는데요. 네. STN 스포츠의 2월 15일자 보도 학폭 이재영, 이다영 올림픽 꿈도 무너졌다에서는 도쿄올림픽에는 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출전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라면서 올림픽의 꿈이 무너졌다고 걱정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학교폭력 논란이 연예계로 번지자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에 대해서도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KBS 사사건건 플러스에서는 연예인의 학교폭력을 주장했던 한 누리꾼에 대해서 본인이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라면서 그걸 기초로 두 번째, 세 번째 학교폭력을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서요. 연예인에 대한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 연예인은요. 학교폭력 폭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뒤이어 나온 폭력 주장들 역시 허위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방송되었다는 점도 학교폭력 문제를 지나치게 속단하는 행태가 아닌가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지금 두 여자 배구 선수 그 네. 학교폭력 폭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일파만파 학교폭력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당사자들이 뭐 물론 시인한 경우도 있었지만 네. 뭐 극구 부인한다거나 아니면은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네네. 최근에 불거진 기성용 선수 사례가 그런 경우인데요. 사실 뭐 이 사람들이 과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이게 가해자는 확실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은 뭐 시간이 걸리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 참 언론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언론의 보도는요. 개인의 폭로글, 그러니까 커뮤니티나 SNS에 피해자들이 쓴 그런 글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해자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피해자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폭로글들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막을 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이 만연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그리고 또 갑질 문화에 지친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글은 제가 보기에는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파만파로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미디어 환경의 변화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개인이 글을 쓰면 예전에는 잠잠해졌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아주 쉽게 퍼날라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언론이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 똑같은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수준의 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언론은 어떤 제보가 언론사에 들어오면 그걸 무조건 다 쓰지는 않잖아요. 네. 그 고발이 사실일까 차분하게 그렇죠. 검증해 보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네. 또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안 자체는 사실이지만 표현의 수위나 사진이나 영상 노출에 있어서 언론사로서 조심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보도하는 게 언론의 정상적인 보도 행태죠. 네. 이렇게 학교폭력 보도도 다른 제보와 마찬가지로 취재를 충분히 거쳐서 보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들은 대부분 그야말로 복붙 보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본인이 인정했을 경우에나 명백한 범죄로 예를 들어서 뭐 학적부 같은 것에 이제 예. 기록되어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에만 보도하자라는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고 여러 사람의 비슷한 중복된 증언이 있어서 이것은 조사가 필요한 수준이다라고 판단된다면 언론이 이를 차분하게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까지는 막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건 사실 제 개인의 생각이고요. 저는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과열 보도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계 사람들이 급하게 모여서 어떻게 보도하는 것이 좋을지 법조계, 교육계 모두 체육계 다 같이 모여서 좀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논의의 전제에는 반드시 학교 폭력을 없애자라는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요. 취재는 굉장히 치열하게 신중하게 하되 성과가 있는 높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니까 대충 지나가자, 덮자라는 식의 언급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되고요. 그런 자세는 절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컨대 이번 학교 폭력 폭로의 어떤 시대적 흐름 이런 것들이 실제 학교 내에서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도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네. 마무리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학교 폭력을 경험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공감하는 그렇습니다. 면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와 우리의 자녀 모두가 가해자일 때도 있고 공범자일 때도 있고 가담자이기도 하고 최소한 그 모든 것이 아니었다면 방관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굉장히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남의 스캔들로 소비하지 말고 또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실로 직면하고 좀 더 치열하게 보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의 스캔들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실로 마주하자. 이런 말씀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 김원경 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매일 오전과 오후 나눠 15분간 방송되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와 또 1시 20분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뉴스 DJ 정진영입니다를 들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난 2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방송을 모니터링 했는데요. 뉴스 DJ 정진영입니다는 지난해 10월 편성된 후 처음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가을에 새로 편성된 뉴스 DJ 전진영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뉴스 DJ 정진영입니다에서는 진행자가 직접 뉴스를 골라주는 DJ 뉴스픽과 YTN 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와 에디터 추천 뉴스를 살펴보는 예스탑 뉴스 3 이렇게 두 개의 코너가 있습니다. 네. 먼저 예스탑 뉴스 3는 조회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뉴스를 소개해주는 코너이기 때문에 그날의 뜨거운 이슈나 가볍게 볼 수 있는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이 코너의 기획 의도에 부합하고 있는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진행자가 직접 고른 뉴스를 알려주는 DJ의 뉴스피 코너에서는 아쉬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진행자가 자신의 관점과 시선으로 고른 뉴스를 청취자에게 소개하는 게 핵심인데 앞서 소개한 뉴스탑 뉴스3와 비슷하게 당일의 이슈나 속보성 뉴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코너 사이에 눈에 띄는 특징이 없다 보니 어떤 날엔 소개하는 뉴스가 겹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먼저 2월 9일 화요일에 방송된 DJ 뉴스페이 코너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에 관련한 뉴스를 다뤘습니다. 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고려해서 국토부가 종합적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곧이어 예스 뉴스탑 3에서도 권익위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관련해 4가지 방안을 내놨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두 뉴스 모두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가 방안을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반복해서 보도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한 코너에서 충분히 설명된 뉴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코너에서 꼭 같은 뉴스를 다뤄야 한다면 시각차가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거나 진행자가 뉴스 해석을 추구하는 방식 등으로 코너 간 확실한 구획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뉴스 DJ 전진영입니다는 매일 보통 8개의 뉴스를 보도합니다. 대부분 단신으로 짧은 뉴스를 소화하고 있는 데다 전하는 뉴스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겹치는 소식을 다룰 필요는 없다는 평가입니다. 네, 아주 예리하게 뉴스 DJ 전진영입니다. 평가해 주셨어요. 이 프로그램은 낮 시간대 뉴스와 편안한 음악을 함께 듣는다. 이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선곡은 어떠셨습니까? 네, 뉴스 DJ 전진영입니다는 YTN 라디오의 다른 시사 프로그램과 달리 중간중간 음악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청취자가 추천한 음악이 클로징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클로징에 그날 뉴스와 관련된 선곡을 트는 방식을 참고해서 뉴스와 음악이 더 융화되면 프로그램의 특징도 달고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네, 뉴스 DJ라는 타이틀처럼 뉴스와 음악 좀 더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점까지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은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주변에 있을 법적 문제 내용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청취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낯선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도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2월 18일 목요일 방송에서는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정보를 다뤘습니다. 내용 중에 일시수입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일시수입을 어느 때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은 해주었지만 끝내 무엇인지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후 일시수입의 뜻이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니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이라는 뜻풀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기사로만 접할 법한 어려운 용어가 나오다 보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법률 상담 프로그램의 특성상 법률 지식과 한자어 등이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쉽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용이 이해가 수월해야 청취자들도 더 편하게 상담 요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생활법률 상담 프로그램이죠.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그리고 뉴스 DJ 전진영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의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